머리를 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샴푸가 성분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시끌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4월 1일까지 유해성 검증을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기한을 넘겼고 논의는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광호 기자. 네. 일단 재검증을 하겠다고 한 게 벌써 1년 전 아닙니까?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사건을 시간순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해 1월에 식약처가 THB라는 성분을 금지시켰고 그해 3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유해성을 다시 검증하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직후에 식약처가 직접 밝힌 검증 기한이 1년, 그래서 이번 달 1일까지였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게 되느냐였는데요. 식약처가 직접 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단체에게 전권을 넘기는 식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검증위원 구성을 놓고 또 업체 측과 소비자 단체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5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연말이 돼서야 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로서는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고 4개월밖에 시간이 없었던 셈입니다. 실제 검증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 보면 된다 하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해외 규제와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뭐가 도대체 문제인 겁니까? 네, 검증의 방법 혹은 대상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THB라는 성분은 오랫동안 연구가 됐기 때문에 유전 독성 우려가 있다는 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샴푸 개발사인 모다모다는 여러 가지 처리가 이루어진 제품 내의 용액에서는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성분으로 할지 용액으로 할지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검증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단일한 평가 방법을 합의하지는 않았다 하면서도 개인 견해를 전제로 9월쯤에는 검증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검증이 늦어진다면 그리고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럼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은 회수와 반품 절차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THB가 유해하다라는 결론만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이 유해성으로 인해 실제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역시 샴푸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 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